자취를 시작한 이유, K 장녀가 그렇잖아요? 통보라고 해야 될까요? 보증금은 300만 원이었고요. 월세는 자취하면서 최소 한 달에 나가는 돈은 방 고르는 꿀팁을 자취의 장단점, 무서웠던 순간이 있냐, 갑자기 누가 똑똑똑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엔조 안녕.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각 잡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,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오피스텔에서 좀 있으면 이사를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이 집에서 이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, 이사 가기 전에 좀 많이 영상을 남겨놓으려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려주셨던 영상 중에 하나였던 자취 Q&A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. 근데 저도 사실 자취하는 게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고, 이번 자취가 저의 첫 자취이자 자취 1년차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솔직하게 제가 느낀 그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.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받아놓은 질문들이 좀 있는데, 그 질문들 보면서 하나씩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질문을 한 5가지 주제로 이렇게 추려봤는데, 먼저 첫 번째는 자취를 시작한 이유,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그쵸, 제가 아무래도 막 예고를 했던 것도 아니고 조금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되게 갑자기 자취를 한다고? 약간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조금 저의 역사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은, 제가 이제 집에서 장녀입니다. 일단 첫째예요. 첫째이기 때문에 뭔가 저도 모르게 조금 책임감이 강하고 좀 독립적인 성향을 많이 띠게 됐어요. 뭔가 혼자서 좀 알아서 척척 다 해내고, 이게 어쩔 수 없는 이제 K 장녀가 그렇잖아요. 조금 알아서 해내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저는 학생 때부터 아무의 도움도 없이, 그리고 아무의 구속도 없이 정말 오로지 내 힘으로 스스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학생 때부터 되게 해왔었거든요. 근데 부모님이 보증금을 내주고 부모님이 월세를 내주면서 혼자 사는 거는 저는 진정한 독립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, 내가 독립을 할 거라면은 정말 부모님의 도움 없이 나 스스로 살 수 있을 때 독립을 하자 라고 생각을 했고, 이번에 첫 자취를 시작했을 때가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. 저는 많이 독립적인 성향의 사람인데, 이제 아무래도 부모님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항상 부모님한테만 의지해서는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되게 종종 했던 것 같아요.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을 때부터 자취를 꿈꾸게 됐고, 그거를 이룰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이 생기고 나서 바로 자취를 좀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. 자취를 시작하려면 좀 두렵지 않냐, 이렇게 질문을 하셨었는데, 저는 뭔가 시작할 때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게 저는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. 이상하게. 왜 그랬을까요? 그리고 자취 허락을 이제 어떻게 맡았냐, 부모님한테 자취 허락을 어떻게 맡았냐,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, 부모님의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한 자취가 있고 오로지 내 힘으로 하는 자취가 있잖아요. 근데 저는 오로지 제 힘으로 하는 자취였기 때문에 부모님의 허락을 구할 게 따로 없었어요. 그래서 허락보다는 제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혼자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밖에 없던 것 같아요. 통보라고 해야 될까요? 네, 통보라면 통보였던 것 같아요, 저는. 그 다음 주제는 이제 자취방 관련된 질문인데, 먼저 자취방을 어떻게 구했냐라는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. 제가 가고 싶은 그 지역이 있잖아요. 친구랑 같이 부동산에 들어가서 제가 예산이 이 정도고 보증금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원룸 보여주실 수 있냐 하면서 그냥 그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 원룸을 다 보고 다녔던 것 같아요. 저는 첫 이 자취방을 오피스텔로 정했는데, 아무래도 아파트에 제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제가 살던 환경이랑 제일 비슷한 오피스텔로 결정을 했고,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은 한 대충 5평 반 정도의 크기가 되는 것 같고요. 옵션은 풀 옵션으로 들어왔어요. 뭐 세탁기, 냉장고, 전자레인지, 뭐 옷장 이런 거 다 있는, 가전제품까지 들고 오긴 힘드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는 꼭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 집을 처음 보고 나서 괜찮네 싶었는데, 다른 집들을 둘러보니까 이 집만큼 그렇게 막 괜찮았던 집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고민 하다가 여러 집을 둘러보고 결국에는 이 오피스텔로 선택을 했습니다. 그리고 방 고르는 꿀팁을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, 첫 번째는 방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해요.
아무리 좋은 집을 찾으려고 해도 결국에는 발품을 많이 팔아야지 그중에서 좋은 집을 고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근처 부동산 많이 들어가서 발품을 많이 파는 게 정말 일단 좋은 것 같고, 방을 보게 되면은 옵션 같은 거 이제 필수로 확인을 해야 돼요. 세탁기랑 뭐 에어컨이랑 뭐 전자레인지는 옵션인지 아닌지, 기본적인 뭐 채광이나 수압이나 이런 것도 다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, 또 벽에 곰팡이 같은 거 슬어 있는지. 저 같은 경우는 하수구 같은 거를 꼭 체크를 했는데, 하수구 냄새가 이제 많이 나는 집 있잖아요. 보통 그런 집들은 막 중개사님이 이거 지금 청소를 안 해서 그렇다, 청소하면은 냄새 안 난다,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, 방을 보러 갔을 때 하수구 냄새가 되게 심하다 하는 집들은 그 냄새가 이사를 하고 나서도 절대 잘 안 빠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하수구나 뭐 세탁기 통 안에 곰팡이 냄새나 이런 것도 다 체크를 했어요. 세 번째 주제는 자취 비용인데, 이 비용에 대한 질문이 아무래도 제일 많더라고요. 일단은 제가 들어온 이 오피스텔은 5평 정도? 5평에서 5평 반 이 정도고요. 보증금은 300만 원이었고요. 월세는 33만 원이었습니다. 생각보다 월세가 되게 저렴하게 느껴지시죠? 풀 옵션이었는데 그렇게 월세는 사실 비싼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방이 그렇게 넓지 않기도 하고, 근데 다만 오피스텔의 단점이 관리비가 정말 많이 나와요. 네, 정말 많이 나와요. 최소 10만 원이에요. 최소 10만 원, 최대로 나오면 한 15만 원? 이 정도로 나오는데, 그렇게 합쳐보면 결국에 월세랑 관리비랑 합쳐서 최소 40만 원, 43만 원에서 48만 원, 많이 나오면 50만 원까지 나오는 거죠. 빌라나 뭐 단독 주택에 비해서 오피스텔은 훨씬 더 깔끔한 주거 환경이라는 장점이 있긴 한데, 그에 비해서 관리비가 정말 세서 이 점은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관리비가 비싸더라도 조금 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원했기 때문에 오피스텔로 선택을 하게 된 거죠. 이제 식비랑 생활비 이런 것까지 하면은 자취하면서 최소 한 달에 나가는 돈은 기본이 1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사실 자취하면은 이제 숨 쉬는 것도 다 돈이라고 하는데 정말 맞는 말입니다. 내가 본집 살았을 때는 이것도 돈이라고? 라고 생각했던 게 진짜 다 돈이에요. 예를 들면 뭐 물이나 쌀 같은 거는 물론 우리 집에서 그냥 있었던 것들 있잖아요. 물, 쌀, 당연한 거고, 뭐 생필품, 치약, 칫솔,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것들. 하수구 거름망, 막 시계 건전지, 냄비 받침대, 그냥 이런 정말 집에서 그냥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는 원래부터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것도 그냥 싹 다 모두 다 알아서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. 당연히 사야 되는 건데 집에서는 원래부터 항상 있었으니까 뭔가 그걸 내 돈으로 다 사야 된다는 게 당연한 거지만 되게 억울했어요. 그래서 정말 자취는 돈이 많이 든다.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 번째로 자취의 장단점, 이것도 정말 많이 물어보셨는데, 일단은 장점을 먼저 얘기해보자면 확실한 건 자유가 보장되어 있죠. 자유. 정말 기가 막힙니다. 이 시간에 뭐 나가도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고요. 친구를 집에 초대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죠. 또 연애하면 또 얼마나 좋습니까? 누가 방해하지 않는 오롯한 내 공간에서 내 맘대로 인테리어도 할 수 있고,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,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, 사실 정말 자유로움 그 하나만으로도 자취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단점은 또 단점도 되게 많긴 한데, 일단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돈이 많이 드는 거, 이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자취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실 텐데 정말 하나하나가 다 내 돈 들어가는 일들 뿐이라서 돈이 많이 든다는 거. 그리고 이제 요즘 들어서 제가 좀 느끼는 건데, 자취를 한 1년 정도 해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무기력하고 외로움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. 저는 독립적인 성향인데도 불구하고 이런데 다른 사람들은 또 얼마나 더 무기력하고 얼마나 더 외로울까라는 생각을 최근 들어서 좀 하기 시작했어요. 뭔가 이 본집에 있을 때보다 뭔가 외로움이나 무기력이 조금 더 배로 느껴지는 거? 그게 요즘에 조금 단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집에 있는 시간이 요즘 좀 길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생각도 많아지고 고민도 많아지고 좀 더 무기력해지고 이런 게 있는데, 혼자 살다 보면은 그런 게 조금 더 배로 확 느껴지는 거,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요즘에 좀 무기력하거나 외로울 때 제가 좋아하는 라디오 채널이 있거든요. 그거를 되게 많이 틀어놔요.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이 공간이 정말 조용하잖아요.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. 가끔은 그런 정적이 되게 좀 견딜 수 없을 만큼
좀 사무칠 때가 있어요. 좀 나를 조금 더 다운시키는 느낌?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무기력하고 좀 우울할 것 같다 하면은 사운드를 틀어놓던지 뭐 TV를 틀어놓던지 뭔가 항상 소리가 나는 뭔가를 이렇게 틀어놓고 생활을 하려고 해요. 그러면은 조금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. 그치만 인간은 항상 외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자취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외로움을 조금 적응하시는 그런 기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. 정말 이상하게 자유롭고 싶어서 자취를 했잖아요. 근데 가끔은 너무 자유로워서 외로운 거예요. 정말 기묘해. 네. 정말 장단점이 사실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장점이고 어떻게 보면 단점이야. 5번째 주제는 인테리어 방법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어요. 이제 자취로그를 찍으면서 그동안 저희 집 룸투어나 뭐 인테리어 바꾸고 나서 이제 찍은 영상들을 많이 보시고 어떤 식으로 인테리어를 하는지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셔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, 일단 저는 인테리어 할 때 가구 위치를 어디에 두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런 아이패드 있잖아요. 아이패드 이용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도면을 그려가지고 방 구조를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뭐 대충 침대를 여기 놔보면 어떨까? 책상을 여기 놔보면 어떨까? 하면서 쓱쓱 그려봐요. 그랬을 때 제일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구도가 있기 마련이거든요. 저는 그런 구도로 놨고, 인테리어 용품이나 예쁜 가구들 같은 거는 보통 오늘의 집 어플을 많이 참고를 했어요. 거기 보면은 정말 예쁘게 집 꾸며놓으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. 그런 거 참고하다 보면 내 스타일인 가구들이 하나씩 다 보여요. 정보도 같이 나와 있어서 되게 편리하게 쇼핑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면 우리 집이 5평이다 싶으면은 5평 원룸 뭐 집 꾸미기, 5평 원룸 룸투어 이런 거를 많이 검색해보면 비슷한 구조의 집들이 각양각색 취향대로 되게 예쁘게 꾸며진 룸투어 영상들이 많거든요.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준비한 5가지 주제는 이렇게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번외로 어떤 분이 질문하신 것 중에 자취하면서 혹시 무서웠던 순간이 있냐, 아무래도 혼자 자취하다 보면 무서운 일이 좀 생기지 않냐,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, 이제 집 고를 때 치안도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이 오피스텔은 우선 대로변에 있고 아무래도 앞에 경비실이 있어요. 경비실이랑 관리사무소도 다 있는 집이라서 조금 그래도 치안이 좋은 편이거든요. 그렇게 위협을 느꼈다든지 그런 순간들은 한 번도 없었어요. 근데 뭐랄까 되게 제 오해로 일어난 되게 무서운 일은 한 번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걸 번외로 말씀드려보자면은 제 옆 집에 친구가 살고 있어요. 제가 이 오피스텔 방을 보러 온 것도 처음에 이 친구가 살고 있어가지고 이 오피스텔 방을 보러 온 거거든요. 근데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게 된 거고, 아무튼 그 친구가 제 옆 집에 살고 있어서 되게 자주 왕래를 해요. 뭐 맛있는 거 생기면 나눠주기도 하고 가끔 놀러가서 같이 맥주도 마시고 이런데, 한 번은 제가 남자친구랑 집 데이트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똑똑똑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아무것도 뭐 시킨 것도 없었고 뭐 배달시킨 것도 없었고 뭐 주문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문을 두드려가지고 너무 놀랬어요. 근데 다행히도 이제 남자친구가 같이 있으니까 뭐지? 누굴까? 하고 그 인터폰을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아 뭘까 무서운데 어떡하지? 하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문을 이렇게 열어봤어요. 앞에 배달 음식이 있는 거예요. 배달 음식이 있는데 잘못 온 건가 했는데 우리 집 주소가 맞는 거예요. 그래서 뭐지?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한창 제가 자취로그 영상을 한창 올릴 때였는데, 제가 자취가 처음이다 보니까 주소 같은 거에 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조금 안일했었어요. 그래서 모자이크도 조금 못한 부분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쪽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아 현주님 제가 이쪽 근처에 사는데 이쪽 주민이라면 현주님 집 어딘지 다 알 것 같다, 조금 모자이크 처리를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다, 막 이런 댓글들이 몇 개 달렸었거든요. 그래서 아 혹시라도 정말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기거나 뭐 찾아오거나 그럴 일은 없겠지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시키지도 않은 음식이 이렇게 오니까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. 막 뭐지? 이걸 왜 갖다 놨으며 내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았지? 그러다가 갑자기 문득 제 옆집에 사는 친구가 생각이 난 겁니다. 그래서 전화를 했죠. 전화해서 야 너 혹시 배달 시켰냐? 했더니 어떻게 알았어? 너 혹시 로제찜닭 시켰냐? 이랬어요. 온 게 로제찜닭이었거든요.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그 며칠 전에 저희 집으로 이제 배달을 뭔가 시켜준 게 있었어요.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한동안 배달 안 시키다가 오랜만에 배달을 시켰는데 그 집 주소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시킨 거죠.
그래가지고 저는 남자친구랑 이 음식의 출처가 뭘까, 이게 무슨 뜻일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냥 옆집 친구가 배달을 잘못 시킨 거였습니다. 그래서 한껏 막 쫄아 있다가 에이 괜히 쫄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무마된 경험이 있었네요. 그때 말고는 딱히 무서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한밤중에 누가 톡톡톡 하고 문을 쾅쾅쾅 두드리니까 그때 되게 놀라면서 뭘까 하고 약간 이런 정도? 그거 말고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. 네, 끝입니다. 여러분 정말 별거 없네요. 생각보다 자취가 정말 별게 없네요. 저는 이제 최근에 월세랑 관리비 같은 게 너무 이제 고정 지출에서 크다 보니까 이사를 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집에서 또 재밌는 영상 많이 찍어서 올릴 예정이에요. 전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. 아무튼 저의 첫 자취방에서 첫 자취 Q&A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혹시 또 새롭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아는 한에 있어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 어떻게 보면 단점이야. 여보세요? 끊고 응. 왜? 왜 웃어? 왜 웃어? 뭐하는 왜 웃어? 뭐하러? 왜 웃어? 귀여워서 왜 웃어? 뭐가 귀엽다는 거야?